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성을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자, 그래서 특히 안 좋은 거, 외부 비용이 발생되는 음의 외부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특히 과다 생산되지. 비용이 안 드니까 막 찍어내잖아. 그지? 과다 생산으로 인한 자원이 과다 배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적으로 그죠? 우리가 협상 가능하죠. 만약에 오염물질 배출, 어떤 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갖다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규제로 갖다가 어떻습니까? 뭐 영업장을 갖다가 뭐 폐쇄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지? 아니면은 오염 배출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티켓을 줘가지고 그죠? 배출권을 갖다 거래 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의 외부성, 바람직한 뭡니까? 좋은 거 그지? 외부 편익을 갖다 발생시키는 거는 문제가 뭡니까? 과소 생산되고 있죠. 사람들이 그 좋은 거에 대한 가치를 갖다 숨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과소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자원이 과소 생산 배분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사적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를 들었던 양봉업자하고 양봉업자, 꿀을 갖다가 벌을 통해서 꿀을 얻는 양봉업자하고 꽃 재배자, 그지? 꽃 재배자가 있을 때 서로 이쯤 되잖아. 그러니 벌이 꽃집에 가가지고 꿀을 따오고, 그러면 양봉업자 좋고, 또 꽃집은 어떻습니까? 벌을 통해서 꽃들을 갖다가 번식시킬 수 있으니까 서로 좋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 윈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산자, 소비자에다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죠. 그지? 보조금 지불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도 어떻습니까?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 전체로 원하는 뭡니까? 백신의 양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고, 마스크의 양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정부가 또 직접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특히 어떻습니까? 공공재 중에서도 공공재에 준하는 준공공재들이 있거든. 준공공재. 준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런 거지, 뭐 교육, 뭐 도로, 경찰 및 소방, 뭐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수처리장 이런 거. 특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성이 있어가지고, 배제성이 존재하죠. 준공공재는 배제성은 있어. 그지?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원체 규모가 크니까, 민간 부분에서 상당히 꺼리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 도로라든지 경찰 및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지? 예.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을 좀 뭐 이 책 자체가 좀 예제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책에 보면 분석의 응용 같은 거 있거든. 분석의 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낼 때는 연습 문제에서 객관식만 문제 출제를 할 거고요. 소수령 거는 계산 문제 같은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로 그 연습 문제에다 문제를 내더라도 객관식 문제하고 이 분석의 응용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그 바탕 아래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몇 쪽이냐면은 계속해서 외부성의 최적 감축량 페이지 150쪽입니다. 페이지 150쪽. 자, 봅시다. 외부성의 최적 감축량. 자, 지금 보면 1, 4분면에 보니까 가로축은 오염 감축량이죠. 여기로 갈수록 오염 감축량이 늘어나죠. 그지? 오염이 많이 감축이 잘 되는 거잖아. 많이 줄어들잖아. 다음 이거는 뭐냐면 종축은 Y축은 뭐냐면 오염 감축에 따른 사회적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을 나타낸 거죠. 사회적 한계 편익, 소셜 마지널 베니핏하고 그 다음에 소셜 마지널 코스트를 나타낸 건데, 자, 사회적 한계 비용, 이게 SMC, 사회적 곡선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은 사회적 한계 편익, 예, 즉 수요 곡선이죠. 얘 공급 곡선이고 얘는 수요 곡선이고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이고. 그럼 우리가 오염을 갖다가 감축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오염을 갖다가 100% 감축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최적 감축량이 뭐냐? 공해 제거 비용이 크다면 공해를 완전히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자원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재화들을 생산할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재화를 생산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오염 감축하는데 모든 사회적 재원이라든지 자원을 다 소모시켜 버리면 이 사회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게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0% 오염을 감축하는 것보다 적정한 오염량, 예,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배출을 허가를 해서 남는 부분은 다른 바람직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체력 감축은 어떻게 구하는가? 공익 감축에 따른 사회적 한계 비용하고, 그지? 사회적 한계 편익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데 여기에서 뭘 하라고? 오염, 이 정도의 오염 감축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근데 이걸 넘어가지고 이보다 많은, 균형점보다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오염을 감축시켜버리면, 이만큼까지만 감축시켜버린다면은 뭐가 발생되느냐? 당연히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높잖아. 높으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야. 이만큼 뭡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지? 오염 감축을 하는 바람에 이만큼의 과다한 오염 감축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차라리 다른데 바람직하게 우리가 자원이 배분대가 생산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사회가 뭐 어떤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뭡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적으로 기존 했던 우리가 어떤 오염 감축에 대한 수요보다도 더 많은 니즈를 할 수가 있거든. 니즈. 그래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좀 예전보다도 과거보다 좀 더 엄밀한 우리가 정화 시설을 갖다가 요구한다. 깨끗한 쾌적한 사회를 요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나은 수준의 뭡니까? 예, 수요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많이 뭐 얘기가 많잖아. 예전에는 미세먼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가면 가서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도 이제는 저감시켜내라, 줄여내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오염 감축량 수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 감축량 시설도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니까 막 도로에 보면 미세먼지 감축하는 뭐 차도 다니고, 그지? 기계도 설치하고 하는 거잖아. 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오염 감축량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한계 비용이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이 한계 비용 곡선 자체가 어떻다? 예,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염 감축량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겁니다. 기술 혁신에 의해서.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의가 지금 한 25분 지나가면요. 아이고, 짜증납니다. 자보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고요. 뭐, 자보면 중간에 정진했다가 또 보시고, 또 누워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 책의 장점은 그겁니다. 다른 책보다는 달리 좀 이야기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보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다가 이 강의 듣다가 잠 오면은 잠시 정진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유연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시장 실패를 갖다 교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공공적인 문제를 갖다 개입하는데,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재원이 필요하잖아. 시장 실패, 특히 공공재의 문제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당연히 텍스죠. 텍스, 조세를 하죠. 조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 거두가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거둘 때 이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응익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내라 하는 게 뭐냐면 응익 원칙이고, 그다음에 응능 원칙, 능력에 따라서 내라, 응능 원칙인데, 뭐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응능 원칙을 많이 사용하죠. 응능 원칙, 그지? 능력만큼 세금 내는 거,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 또 세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조세가 달라지잖아. 세율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 세율이 있고 평균 세율이 있거든. 한계 세율은 추가되는 조세,
자, 추가되는 소득에, 소득이 추가될 때마다, 인컴이 변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율. 그게 뭐냐면 한계세율이고, 평균세율은 총조세를 뭐로 나눈 거? 소득으로 나눈 거. 이게 뭐냐고? 곱하기 100인 거. 그게 뭡니까? 평균세율이야. 평균세율이고. 그 다음에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누진세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세율도 커지는 조세. 그지? 소득이 증가되면 평균세율이 증가되는 거. 그래서 페이지 지금 155쪽에 보면 표 5-4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 표 5-4에 잘 나와 있죠. 지금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표 5- 보면요. 뭐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세율 구조가 2014년 기준해서 세목에 따라가 세목이 소득세인데 딱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보니까 구간이 나와 있죠. 1,2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 나와 있는데 자 이럴 때 누진세는 뭐냐? 이런 거죠. 누진세. 예를 들어서 과거의 소득세 예를 들어서 과세소득이요. 과세소득이 예를 들어 1천만 원 미만인 가구의 소득세율이 5%, 뭐 그다음에 1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세율이 5%. 그다음에 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뭐 10%. 2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15%. 이게 커지잖아, 그지? 평균세율이. 이 누진세고. 역진세는 반대로 가는 거지. 1천만 원일 때는 15%. 그다음에 1천만 원, 2천만 원일 때는 5%, 뭐 이렇게, 그지? 반대로 1천만 원일 때는 15%, 1에서 2천만 원일 때는 10%, 2에서 3천만 원일 때는 5%.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지? 비례세는 어떻습니까?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평균세율이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뭐 소득의 10%를 갖다가 소득세가 납부한다. 이런 건 뭡니까? 비례세죠, 비례세. 이런 거 잘 아실 테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요, 우리나라 조세의 국민 부담률 전망인데, 국민 부담률이 조세 부담률보다 높다 나왔는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 국민 부담률에 들어가는 항목은요, 자, 조세 부담률에다가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잖아. 그러니까 GDP 중에서 세금과 이거 말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부담률보다는 항목이 더 많으니까 더 많죠. 근데 비슷한 패턴으로 가죠, 그지? 이런 거고. 다음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 자, 페이지. 재원은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자, 정부 역할은 뭐냐? 정부는 이 공공재, 일반 기업들이 뭡니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특징상, 공공재를 공급하고, 특히 외부성을 교정해야 되겠죠. 외부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죠. 뭐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소득의 어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소득 재분배라든지, 특히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거시경제를 안정을 시키죠. 자, 그렇지만 정부는 실패를 하죠. 이런 공공부문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교정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뭡니까? 지나친 규제, 이런 것들, 그지? 지나친 방임,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규제를 갖다가 혁파하겠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 실패가. 정부 실패의 요인은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시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죠. 시장이 워낙 다이내믹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빠져나가는 망을 잘 알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의 영향도 큽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해마다 선거철 되면요, 막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거 쟤를 뽑아주시면 우리 동네 이거 유치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자력적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되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뭐 무슨 축제, 어떤 동네 가면 무슨 축제 많잖아. 축제 만들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 보면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색이 없어. 처음에 몇 군데만 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경제성도 그런 축제 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여기다 축제 저기다 축제 하니까 색깔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지? 그런 거. 당연히 공공재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약 남발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누구 돈에서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서 다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비용을 줄이려고 안 합니다. 그지? 왜 그렇습니까? 이윤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기들의 실 뭡니까? 노동해가지고 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죠? 그냥 국민들 세금 걷어가 하면 된다 이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과도한 소득 분배로 근로의욕을 또는 어떻습니까? 떨어뜨리고 저축 및 투자 유인을 갖다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지?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위 복지 문제 있잖아. 복지병, 그지? 복지병. 너무 정부가 모든 것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도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크게만 의존하려고 그러죠. 그 정부 재정은 파탄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